자, 21년도 정보처리기사 2회차 실기시험 20문제 가다반 키워드 관련된 20문제 문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리 설명드리면 이 가다반 내용은 기사포스트라고 하는 가다반 분석 사이트에 그 문제 복원을 하는데 그 활약하신 분들의 내용을 기점으로 그대로 해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좀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파일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기사 포스트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분석만 하려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자,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동적으로 변화되는 특징, 응용 분야로는 긴급구조, 긴급회의, 전쟁터에서 군사 네트워크용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시험 보는 중에 이거 인트라넷인가?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트라넷인가? 아니면 비콘인가? 이거 스타크래프트 할 때 많이 봤던 건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을 텐데, 일단 정답은 애드훅 네트워크입니다. 혹시나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을 때 그때는 정확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러는 어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통신 문제에 1번 하나 나왔었고요. 뭐 물론 이제 순서가 이게 문제 순서가 뭐 다를 수가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 나온 문제 순서랑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뭐 또 뭐시기 적혀 있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뭐 CLI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구조를 뭐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UX 그 다음에 UI 두 개가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되겠죠. 그 UX UI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저기죠. 굳이 이제 좀 뜻을 풀이하면 한마디로 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한 뜻을 위해서 한번 단어 검색을 좀 해볼까요? 자, UX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에 관련된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UI, UX라고 해가지고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또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디자인 어떤 기술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UX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디자인,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자,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디자인, 사용자의 경험에 의한 디자인. 그래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그 교감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인의 분야이다. 지문이 실제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UI에 관련돼서도 용어가 있을 거예요. 자,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UI 디자인. UI 디자인. 자, UI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검색해보시면은 자세히 나와요. 자, UI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느냐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겉으로 시각화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시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뭐 레이아웃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이행을 하고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문서를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UI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지문이 되겠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개념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사용자 경험을 얘기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정확한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성 약수형 모두 반영되거나 아니면 전혀 반영되면 안 된다.
자, 원자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미 정규화라는 개념에서 충분히 학습을 했어요. 특히 제1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도메인이 모두 원자값이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었죠. 여기서 봐봐요. 이 원자값, 원자. 즉, 완전히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가 뭔가 데이터가 두 개의 어떤 속성이 같이 합쳐져 있으면 안 돼요. 원자라고 하는 속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속성이거든요. 분리를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자값 속성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이 안 되든지, 우리가 어디서 비슷한 문구가 있죠? 뭐 무결성, 제약 조건 뭐 이런 거랑 단어 연관이 있는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자성에 대한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술형 문제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서술형 하나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막 고민을 되게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성에 대한 개념이 모두 포함되면 정답 인정을 해줄 겁니다. 자, 4번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함수적 종속성 제거를 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는 정규형이 뭐냐? 그래서 정규화 전에 뭐 테이블 정규화 후에 테이블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이정규화죠. 이정규화. 근데 이정규형인데 숫자만 적도록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2라고 이렇게 숫자 적으시면 되겠죠. 네. 정규화 순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줄임말로 아시는 분들 아시죠? 도부, 이결, 다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두부, 여기다죠.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튜플을 수정하는 SQL문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테이블명이 원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튜플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업데이트가 해당되는 거죠. 업데이트. 예, 업데이트죠. 자,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SQL문에선. 근데 그냥 아예 대문자로 그냥 다 적으시는 게 편하죠. 자, 업데이트. 갱신을 하겠다. 뭘 갱신할 거냐? 여기 테이블에 있는 어떤 값을 갱신하겠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을 갱신하겠다? 여기에 있는 컬럼이 여기 비교값이랑 같은 거,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다라고 의미를 좀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거죠. 일종의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 그냥 같다 연산자라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대입 연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필드 컬럼에 있는 값을 내가 여기서 지정한 값으로 변경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대입 값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where 조건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점수가 90 이상인 거. 자, 그러면 업데이트 다음에는 당연히 무조건 세트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세트입니다. 세트. 예,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SQL 뭐 필기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이런 거 좀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쉬운 문제였죠. 자, 6번. 자, 조인 연산에 관련된 거 SQL문 나왔었죠. 자, 셀렉트 검색을 하겠다. 근데 뭘 검색할 거냐? 학생 정보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건데, 여기에 어떤 제시된 뭔가 필드명이 원래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에요. 자, 조인 연산이 나왔습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거에 일단 기본 개념은 우리가 표를 합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한 개념으로 보면,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두 개의 표가 나눠져 있는데 이 표가 서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내용을 아예 합쳐버리는 작업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학과 정보에 관련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여기 학과 정보 테이블에 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학과 정보하고 이거 자체가, 이것도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필드 두 개는 우리가 앞전에 왜 제가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테이블명인데
테이블명이 맞아요. 테이블명 다음에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점 찍어져 있죠. 예, 이거부터 일단 좀 설명드릴게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특히나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의 안에 뭐 어떤 뭐가 됩니까? 그 필드명, 네, 테이블 안에 필드명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컬럼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죠. 네, 컬럼명.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 속하는 거죠. 이 컬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네, 이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바 언어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자바에서도 쓰이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그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이게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역할은 여기가 제일 상단, 여기가 하단부죠. 그러니까 이 하단부가 여기에 종속되는 거죠. 이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점 키워드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학과 그 다음에 B. 뭐라고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여기는 당연히 뭐 필드명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여기가 이제 SQL문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on이 들어간 겁니다. 네, 조인 연산을 할 때는 이 o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항상 등장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아마 이거 답 잘못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셀렉트 다음에 from 나왔으니까 외워 적으면 되겠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낚시에 당한 거죠. 물론 웨어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글쎄 여기서는 웨어가 필요가 없죠. 얘가 안 쓰입니다. 여기 on이라고 하는 게 쓰이는 거죠. 조인 연산 때문에. 그래서 on 키워드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 필드명은 여기 학과입니다. 학과. 여기 학과. A.학과, B.학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객체지향 개념이에요. A 테이블의 학과, B 테이블의 학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냐를 따질 때 이 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파이썬 이제 그 비트 연산이 나왔는데 얘 한번 파이썬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알고리즘 문제인데 여기 파이썬이 깔려 있나? 근데 제가 앞전에 설치를 했다면 있을 거고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안 돼 있을 건데 파이썬 설치 한번 해보죠. 파이썬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서 좀 공수를 해서 가져와야겠네요. 원래는 뭐 굳이 아예 귀찮게 이걸 뭐 돌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 나온 거잖아요.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파이썬 한번 제가 한번 설치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설치할 줄 모르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얘를 2.2.1을 그냥 깔게요. 자, 파이썬 한번 설치해보죠. 버전은 뭐 옛날 버전을 쓰시건 뭐 요즘 버전을 쓰시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아무튼 자,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넘기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그냥 대충 넘길게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본인이 옵션에 맞게 그 체크 항목을 다 따져보면서 읽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설치니까 그냥 전부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다운 넘겼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자, 파이썬을 지금부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있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썬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있고 여기 아이들이 있고 뭐 되게 많죠. 여기 아이들 얘 한번 켜볼까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떴네요. 이게 파이썬 쉘입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창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100. 네, 그 다음에 리절트는 0. 자,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얘하고는 뭐 이렇게 바뀌죠. 네, 색깔이.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할 건데 1부터 3까지 반복을 시켜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엔터 누르니까 여기 지금 화살표 안 보이죠? 아직 명령이 안 끝난 거예요. 이 반복문 안으로 지금 진입해서 탭 효과로 그걸 표시해 준 겁니다. 이건 시언어랑 똑같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잠깐 좀 창을 좀 닫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절트는 A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오른쪽 시프트에서 I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이 뜻이죠. 지금 시프트 연산이 밀어내는 겁니다. 한 비트씩,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시프트 1 그러면은 1비트씩 이동을 해라,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 비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I가 지금 현재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은 1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냐면, 제가 좀 잠깐 정리 차원에서 설명드릴게요, 미리. 자, 비트 연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비트를 이동했을 때, 네, 한 비트 이동했을 때입니다. 한 비트, 한 자리라고 할까요? 한 비트라고 할게요, 그냥. 자, 한 비트를 이동한다. 네, 한 비트를 이동한다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하면 나누기 2를 하셔야 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진수라고 하는 값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진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숫자가 만약에 이진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가요. 자, 1, 2, 4, 8, 16, 32, 64, 128, 256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2씩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말 그대로 곱하기 2가 돼서 다음 숫자 값이 나오고, 여기 다음 숫자 값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당연히 나누기 2를 해서 절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필기에서 이미, 이거는 기능사 필기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I라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다음 리절트 한 번 더 입력해요. 자, 리절트는 리절트 플러스 1을 시켰어요. 네, 우리 이거 시연에서도 많이 봤죠. 리절트 값에다가 1을 누적시켜가지고 뭐 계속 더하는 개념인데, 자, 이렇게 1을 더해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찍어봐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자,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26 나오네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커맨드 창을 이걸 따로 띄워서 해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저거를 써야 됩니다. 우리 에디터 편집기 있죠? 에디터 편집기. 예, 이클립스가 됐건, 하여튼 메모장은 좀 너무했다. 예. 저 뭐라 그러죠?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게 브레킷인가요? 예,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노트패드 뿔뿔을 쓰셔도 되고, 예, 하여튼 이클립스를 쓰셔도 되고, 이런 거를 하여튼 쓰셔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한 다음에, 원래는 컴파일 해도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 파워쉘 창을 그냥 켰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스창이에요. 예, 그래서 도스창 켜서 했는데, 뭐 편하신 대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창 닫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6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디버깅 하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좀 분석을 좀 그래도 해볼까요? 한번 분석해보죠. 그래도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데, 예.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A를 일단 여기다가, 자,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산 금지라 그랬죠.
암산을 내가 잘한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산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A는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절트는 0이에요. 자, 시험지에 밑에 여백란에다가 연습란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바로 디버깅 작업이죠. 자, 그러면 반복문을 하라 그랬는데 i가 현재는 1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반복문을 돕니다. 리절트는 리절트 A에서 i만큼 시프트를 시켜라 그랬으니까 i가 현재 1이니까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1비트를 이 단위가 이게 1비트입니다. 1비트. 비트 단위에요. 이게 절대 저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을 이동시키라 그런 거니까 자, 볼게요. 100에다가 아까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하면 한 비트 이동하면은 나누기 2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10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 되겠죠, 당연히. 네, 몫이 50 나오죠. 네, 그래서 리절트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이 되는 거겠죠. 맞죠? 네, 맞잖아요. 여기 계산하고 나서 여기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50으로 바뀌었어요, 값이. 자, 그러면 리절트에다가 이번엔 1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5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대로 이 밑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절대 밑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저 파이썬 창 보셨겠지만 반복문이 딱 이만큼이 3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틀리죠. 그래서 실제로 50일 적으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실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실수로 반복문이라는 거를 간과하고 그냥 이걸로 적어서 틀리신 분들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분명. 조심해야겠죠. 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흐름도가 올라가면서 i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3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1 증가해야겠죠. 2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a라는 값을 자, 여기 다시 진입을 합니다. 안쪽으로 진입해서 a라는 값을 i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개 비트를 이동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00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이라는 값을 2번 이동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이동하면 아까 얼마였어요? 50이었죠. 근데 50에다가 또 2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25가 되겠죠, 그러면.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결과는 25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2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봤더니 자, 여기서 올라가면서 1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인데 얘가 문제는 3까지만 딱 지금 도는 게 아니라 3보다 작을 때까지만 도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3보다 작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굳이 시언어로 얘기하자면 부등호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면은 벌써 이미 내가 알고리즘 분석이 틀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내려갔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100에다가 3을 나누면 어떻게, 3비트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처음에 이동했으니까 50이었고, 50에서 또 하면 25죠. 25에서 또 절반 나누면 어떻게 돼요? 네? 나누기 2하면. 12.5가 나오잖아요. 네. 애초에 그리고 결과도 다를 뿐더러, 내가 지금 파이썬 문법을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법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문법은 이거를 이 미만까지입니다. 미만. 네, 정확히는 미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바퀴 더 도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분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3 부분에서 바로 종료를 해야 돼요. 안으로 한 번 더 진입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정답은 26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된다. 자, 파이썬 분석 7번째 거 했습니다.
이거 많이 엇갈리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썬 공부 따로 안 하신 분들은. 자, 8번. 미국 표준 뭐 기술연구소에서 DES라고 하는 암호화 체계를 대체해서 128비트 블록 크기에 뭐 128, 192, 256비트 키의 크기를 뭐 사용하고 대칭키 암호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해가지고 AES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DES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뭡니까 컴퓨터 일반 그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네,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이 됐었죠. 여기 과목에서도 이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이 DES 암호화 뭐 기법이라 해서 용어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얘를 대체한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게 나왔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 해가지고 뭐 커버리지 뭐 이렇게 뭐 같은 용어인데, 자, 여기에서 이게 아마 이제 보기가 이렇게 정해졌을 때 보기에 맞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답을 적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모든 문장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은 구문이라고 이게 적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장이랑 같은 말이죠, 그게. 그 다음에 조건별로 true와 false일 때 각각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분기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원래 분기문이라고 그래요. 그 예전에 순서도 했을 때도 순서도에서 마름모 있었잖아요. 네. 마름모도형을 이거를 우리가 분기문이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분기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러니까 얘랑 좀 많이 엇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같은 내용을 거의 언급을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다르죠. 자, 얘는 전체 조건식 상관없이 개별 조건식의 true, false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확히 조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기는 하는데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리를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뭐 분기, 조건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더 내용이 아마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서 많이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NCS 교재를 따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독을 하셔야겠죠. 다음 시험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화이트 박스도 있지만 저 블랙 박스 테스트 기법도 아셔야 됩니다. 정반대의 개념인 블랙 박스 테스트 기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셔야겠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명령이 나왔었어요. 네. 우리 내림차순은 뭐라 그럽니까? 디센딩이죠. 디센딩. 뭐 줄여서 DESC가 맞는데 발음 기호를 굳이 발음을 한다면 디센딩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오름차순이 당연히 ASC니까 어센딩 이러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단어 잘 모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라. 뭔가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할 건데 어디 위치 테이블, from 여기 테이블에서 뭐 검색을 하겠다. 뭐 테이블명 언급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where 조건은 자 조건이 제시됐죠. 자, 조건 부분은 항상 제가 뭐가 사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부등호 이런 것들이 쓰인다 그랬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이런 부등호가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이름이 어떤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서는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엑셀이랑 좀 혼동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엑셀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글자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이건 엑셀 버전이고 오라클에서는 퍼센트를 써야 되죠. 그래서 아마 별 적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 정답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내림차순은 디센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센딩과 디센딩에 대한 거는
반드시 어떤 키워드로 쓰인다? order by. 이 order가 바로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order by라고 이게 키워드가 등장하면 얘가 당연히 딸려 나와야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응집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집합해서 모여있냐 뭐 그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핵심 뭐 키워드가 뭐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자, 입출력 간의 연관성은 없으나 순서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를 우리가 뭐라는 건 바로 절차적 응집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입출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교환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룹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기능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이게 참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슷해요. 뭔가 이게 교환적이기가 여기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막 되게 엇갈리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많이 읽어보시고 단어에 대한 이해를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당시에 이 기능사 공부 예전에 할 때 정말 단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맞추시려면. 그래서 단어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12번 패킷 교환 방식. 이게 네트워크 문제죠. 여기서 아마 저기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정답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TCP, 뭐 UDP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데 사실 정확한 답안 방식은 이거죠. 가상회선 방식이죠. 연결형 교환 방식, 가상회선 방식.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그램 방식.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UDP 정답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좀 모르겠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내가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 싶으면 아마 뭐 정답 인정이 되는 거겠죠? 저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채점관이 정하는 거라서 채점관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주관식이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13번 디자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원래 뭐 존재하죠. 뭐 싱글턴 패턴부터 해서 뭐시기 뭐 되게 많은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언급된 게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패턴화했다.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 등이나 뭐 이런 방법을 관련된 패턴으로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옵저버, 커맨드. 이거 저기 다 예전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아마 커머셜 시험 최근에도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조가 왜 인터프리터인지 아실 거예요. 줄 단위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체크를 안 하죠. 인터프리터 방식은. 그 다음에 옵저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잠깐 좀 게임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옵저버가 뭡니까? 우리 예전에 스타리그 맨날 봤잖아요. 그 중계석에서 중계하시는 분들이 보는 화면이 옵저버죠. 관전?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관전. 기억나시죠? 이게 옵저버죠. 그 다음에 커맨드, 이거는 이제 명령어를 쓰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사용한 파이썬 쉘 창을 띄운 것도 일종의 커맨드 명령을 다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뭐냐면 바로 행위가 됩니다. 행위. 사실 좀 완전 같은 개념이라고도 보기가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능이라고 해도 같은 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은 뭐 메소드? 자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정확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위 패턴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맞긴 한데, 이게 메소드라고 적어도 인정을 해줄라나? 좀 더 저보다 지식이 전문적이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 코멘트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같은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어쨌든 정확한 정답은 행위라고 적어야 정답 인정이 확실히 되겠죠. 자, 병행제어 기법에 대해서 뭐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접근한 데이터의 대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상호 배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로킹 기법이라고 이제 필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로킹이라는 단어가 정말 필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 단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로킹 기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15번. 럼바우 데이터 모델링 해가지고, 뭐, DFD, STD, ERD 순으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이 문제 지문에 나왔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출력값 형태로 뭐 이렇게 나온다 해서 자료 흐름도 DFD를 뭐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었죠. 지문이 길게 나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펑션,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기능. 네. 실제 이 펑션 함수죠. 함수의 구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임의로 뭐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예, 뭐 보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보이드 쓰지 말까요? 인트로 해야죠. 그다음 여기에 뭐 함수 이름을 내 맘대로 뭐 지을 수 있는 거죠. fly 이렇게 하면은 여기 괄호 안에 여기 뭐가 파라미터가 들어갔죠. 얘가 입력값이잖아요. 예, 이 입력값에서 그 다음에 출력값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리턴 개념을 사용했었죠. 얘가 함수의 어떤 반환값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냐 반환이냐 뭐 그 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따졌을 때 펑션이 되는 거겠죠. 다음 다이나믹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 상태 변화도를 사용한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앞전에 기능사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다이나믹은 이겁니다. 동적이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적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프로토콜 쪽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던 게 DHCP라는 단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기능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바로 다이나믹이 바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이나믹의 반대가 원래 뭐예요? 스테이틱이죠. 이건 이제 자바에서도 뭐 나오는 건데 고정된 거죠. 고정된 거. 절대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스테이틱이죠. 이건 단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자, 다음에 구조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문제 나왔는데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인포메이션 뜻이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정보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ER 다이어그램 구조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게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럼바우 데이터 모델링 관련해서 한번 검색 자세히 해보세요. 뭐 이거는 제가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C언어 문제 알고리즘 나왔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줄 부분은, 자, 원래는 사실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얘는 항상 고정이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표시를 안 한 건데, 원래는 이 헤더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정확히는. 왜냐면 여기 printf 함수를 써야 되니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p라는 함수를 여기다 선언을 한 거죠. 이거는 첫 줄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함수 선언한 겁니다. 네, C 언어는 특이하게 함수 선언을 먼저 해줘야 그 경고가 안 뜨거든요. 에러나 경고가 안 뜨려면 함수 선언을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자,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자, 메인 함수 들어갑니다. 자, res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했고요. mp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했어요. 네, 호출한 걸 봤더니 여기 밑에 함수가 설계가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그대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괄호 조절을 좀 할게요. 줄 관리를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하고 10을 넣었어요. 그럼 2하고 10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각각.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봤더니 RES를 또 변수 선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얘하고 얘는 다른 변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알고리즘은 특히 분석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일단은 제가 뭐 결과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다시 돌리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건 없는데, 지역 변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풀려면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전역 변수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얘는 여기 메인 함수에 속해 있지도 않고 여기에도 속해 있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여 바깥쪽 있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int i 이렇게 했으면은 얘는 전역 변수예요. 이게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아니고 지금처럼 여기 메인 함수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RES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지역 변수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다. 예. 아, 이거는 저 아까처럼 여기 나와 있는 밖에 여기다 선언하면은 여기는, 예, 전역 변수 공간이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 계산 이제 결과가 분석이 제대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이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얘를 분석을 좀 해볼까요? 자, 아까 여기까지 왔죠. RES 1입니다. 자, 그럼 i는 0부터 출발했어요. 0부터 몇 가지 돌리려고 그랬냐면, 아까 exp 값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10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가겠네요. 자,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9까지 돌란 얘기죠. 0부터 9까지 돌란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1씩 증가하면서 반복 수행을 해라, 이 뜻입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RES는 RES 곱하기 베이스를 했어요. 그러면 베이스가 아까 여기 2였으니까 2 곱하기 뭘 한 겁니까? 1을 한 거죠. 그럼 여기 2가 저장되겠네요. 자, 현재 RES는 현재 2가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저 출력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디버깅 하려고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해서 위에 올라가죠. 다음은 i가 얼마가 됩니까? 이번에 0 돌았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안으로 들어가 있죠. 예. 언제까지 들어갔어요? 9까지 돌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얼마였어요? 예, 얘는 계속 2예요. 베이스는 계속 2예요. 베이스는 계속 2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기 뭐 얘를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럼 2를 베이스를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곱하면, 자, RES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이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여기 다시 올라가서 한사기를 돌면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도는 거냐면 사이클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RES가. 그러면은 베이스는 어차피 계속 2예요. 얘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베이스를 뭐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변화가 없죠. 매 반복 사이클 10바퀴 돌 때마다 계속 얘는 그냥 2가 고정입니다. 얘는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8, 16, 32, 64, 128, 256, 512, 그 다음 1024, 2048.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24에서 멈춰서 끝나겠죠. 왜? 여기가 몇보다 작아야 된다?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정답이 1024가 나온 거겠죠. 네. 자, 이 부분 정리 다 됐죠? 16번. 자, 다음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내에서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지금 메인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또 메소드를 선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메소드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메인 메소드 하나, 체크 메소드 하나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보시면 이 클래스 내에서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독립적인 하나의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객체 생성 없이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스테이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스테이틱. 네, 스테이틱이에요. 이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원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고정된 영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램에서 특정 공간에다가 이 영역은 무조건 이 체크라는 메소드가 존재해 있는 공간이다 라고 딱 정한 거죠. 그걸 우리가 스테이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말뜻 그대로입니다. 아, 체크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메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정적으로 아예 딱 박혀 있는 그 공간에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틱 키워드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C 언어 문제 나왔죠? 자, 배열하고 포인터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ARY 3.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열이 3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딱 디버깅 바로 하셔야 돼요. 항상 강조하는 게, 네, 항상 강조하는 게 디버깅입니다. 디버깅. 자, 잘 보세요. 자, ARY를 지금부터 여기다가 제가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소문자로 할게요. 뭐 대소문자 상관없긴 한데.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저기 변수는 원래 대소문자 구분을 하니까 똑같이 할게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0번, 1번, 2번. 자, 얘가 뭐 하는 겁니까? 인덱스죠, 인덱스. 이런 걸 인덱스라고 그러죠. 몇 번째 방에 위치한 거냐. 그래서 같은 말로 우리가 주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소 인덱스 값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러면 0번, 1번, 2번 방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0번 방에 뭐 이제 1번 방에 뭔가 각각 들어갈 겁니다. 네, 여기에 뭔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s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s 여기다가 해가지고 값을 또 저장할 수 있겠죠. 0으로 초기화 시켰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코드 문장을 분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ARY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은 이 그냥 ARY는 무조건 0번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코드에 적혀 있으면 이 0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0번지에서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0이죠. 그래서 여거의 0의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보세요. 포인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얘요, 얘. 지금 제가 범위 잡고 있는 여기 자리. 여기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해라? 1을 저장시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1 여기 저장됐어요. 자, 다음에 여기 다음 줄 코드 볼게요. 어레이의 1번지 값. 그러면 여기 1번지가 여기죠? 자, 여기 1번 방 값에다가 아까 이거가 뭐였어요? 0이었잖아요. 0의 값에다가 그러면은 여기 0번지 값이니까 데이터가 1입니다. 얘가 데이터예요. 이거 엇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데이터고 얘가 인덱스예요. 예,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2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1번지에 3이 저장되겠죠? 예, 저장됐어요. 자, 다음 ARY의 시작 주소. 그러면 여기죠? 여기 1이라는 데이터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4가 저장이 되겠죠. 134가 저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여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입니다. 자, i는 0부터 네, i 값도 여기 하나 선언해야겠죠? i는 0이라고 초기화시켰습니다. 얘가 몇 가지 돌아야 됩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3보다 작은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해라. 자, 그러면 자, 먼저 i는 0입니다. 네,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하죠? 자, s는 s 플러스 ARY i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ARY의 i번지는 처음에 어디에요? 0번지를 가리키니까 여기를 가리키겠죠. 네, 제가 포인터 잡은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에 1이라는 데이터와 그 다음 s는 현재 몇입니까? 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01번 0번지에 있는 1이라는 데이터 값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s를 더한 거죠. 그럼 1 더하기 0이죠. 맞죠? 1 더하기 0 한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자, 값 변경됐고요. 다시 위로 사이클 올라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해요. 자, 그러면 이제 1이 됩니다. 자, 여전히 3보다는 작은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한번 안으로 진입하겠죠? s는 s 플러스 ary.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번지니까 0이 가리키겠네요. 여기 데이터 3이라는 거를 1하고 더하니까 4가 되겠죠. 됐죠? 자, 다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번엔 반복문이 2가 됩니다. 여전히 3보다 작죠? 한 번 더 안으로 진입하죠? 자, 4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여기 2번지죠? 그러니까 4를 더하니까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엔 i가 3이 됐는데 3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조건 만족되지 않아서 반복문 탈출하죠? 자, 이쪽 printf로 넘어갑니다. s를 출력하게 되면 8이 정답이 나오겠죠. 네, 정확히 분석 디버깅 끝났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죠. 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죠. 네, 상속 개념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내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죠. 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뭔가 물건 같은 거를 상속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함수 같은 거를 내가 설계를 하거나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변수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상속으로 이 OVR2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OVR1이 가지고 있는 걸 OVR2한테 물려줌으로써 OVR2는 OVR1이 가진 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부터 일단 돌려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C언어나 자바나. 자, OVR1을 타입으로 한 A1이라는 객체 변수가 생긴 거죠. 제가 뭐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객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객체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정확하긴 합니다. A1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생성자를 써서 여기 OVR1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A1 객체와 A2 객체는 OVR2를 타입으로 하는 객체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OVR2 생성자를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 A1 점이라 그랬어요. 아까 저 언급했던 바로 그 점이 바로 이거죠. A1 객체 안에 뭔가 속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A1 객체 안에 su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3과 2를 파라미터로 넘겨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3과 2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A1은 여기 봐봐요. OVR1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선 함수 쓰겠죠, 당연히. 자, 3하고 2를 넘겨서 3 더하기 2를 해서 5가 리턴이 되니까 여기서 이 인트 타입이니까 리턴 맞죠? 자, 그래서 5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럼 여기는 결과값이 뭐예요? 현재 5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5를 일단은 적어 놓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일단 5를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A2라는 객체를 sun이라고 하는 함수, sun이라고 하는 함수에, 자, 여기다가 또 호출을 했는데 얘가 호출되는 걸까요? 얘가 호출되는 걸까요?를 따져봐야겠죠. 자, 왜냐? A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시 한번 위에 거 보세요. OVR2를 객체로 생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클래스를 봐야겠죠. 여기 설계된 걸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su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를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얘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게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3하고 2를 여기다 파라미터로 넘겼어요. 그럼 x와 y가 각각 3하고 2죠. 자, 그럼 여기다가 3 빼기 2를 하니까 1이 되네요. 여기다가 1 더하기, 자, 중요한 거는 슈퍼 클래스를 만났어요. 자, 1 더하기 적고, 여기 슈퍼 클래스는 뭐냐면, 잘 보세요. OVR2의 슈퍼 클래스는 OVR1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OVR2가 얘가 이제 부모 역할이고 얘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에 해당되는 OVR1이 슈퍼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슈퍼클래스 OVR1의 선 함수를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하고 2를 어떻게 합니까? 또 더하니까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선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더하면은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6이라는 값을 리턴을 시켰으니까 여기로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5 더하기 6을 하게 된 거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 11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출력을 시켰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11이 나오게 되겠죠. 네, 분석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하네스, 그 다음에 뭐 상향식은 테스트 드라이버, 이런 문구가 지문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향식 테스트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단어 키워드를 사용하고, 하향식 테스트에서는 뭘 한다? 우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톱이라고 명칭을 부른다 라는 게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사 또는 기능사 책 교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알고리즘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력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개발 툴을 실행해서 코드 작성 후 디버깅 작업까지 실행까지 해봐야 한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오라클 문제의 경우에도 SQL문 반드시 직접 실행 프로그램을 SQL 디벨로퍼 사용해야 되죠. 네, 귀찮더라도 SQL 디벨로퍼 사용해가지고 오라클 환경에서 이 SQL문을 작성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혹시나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이번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좀 귀찮더라도 꼭 개발 환경 갖추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21년도 정보처리 기사 2회차 20문제 가다반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이 자료는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할 때 또 참고 자료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